철도 얘기 좀 해보려고 해, 철도 얘기를. 자, 철도 얘기를 왜 할 거냐면, 자, 대하티아이가 오늘 날아갔는데, 윤 대통령 수도권 GTX에 6,730억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철도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겠죠. GTX 관련주니까. 그런데 항상 대하티아이가 대장주죠. 오늘 푸른 기술도 잘 움직였어요. 대하티아이의 월봉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코로나 때, 즉 헤드에도 너무한 거죠, 이 친구. 헤드에도 너무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은 상당히 매수를만 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지수도 엄연히 지금 추세가 깨져 있고 우하향 중이고 주봉에서 5주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일단 5주선을 훼손하지 않게 되면 지수라는 게 똑같아요, 종목하고. 일단 5주선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번 주나 다음 주 2주 정도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엄연히 월봉에서 긴 차트, 그러니까 장기적인 차트가 우하향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우하향하거나 종목이 우하향할 때는 엄연히 장기적인 추세 못 틀어놨어요. 장기적인 추세를 틀어놓으려면 대하티아이도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못 해놨기 때문에 한 번에 사지 말고 잘 모아나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헤드에도 너무 많이 떨어진 거니까 지금부터 대하티아이를 제가 잘 모아가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급등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매수가와 목표가를 알아내렸죠. 매수가는 5선 돌파할 때가 되고 목표가는 20선이 돼요. 즉 목표가를 찍은 거예요. 찍었으니까 내일 뛸지 안 뛸지 몰라도 이 공간에서 살 필요가 없죠.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그 장중에 알려드렸어요. 그럼 어디서 사냐? 내일 같은 날 5일선이 따라 올라가면 5일선 근처에서 매수. 운봉으로 하루 이틀 떨어지면 그 공간에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같은 날 만약에 뛴다 하더라도 역시나 종가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데 목표가가 원체 짧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일봉에서 눌림목 줄 때 이렇게 사는 거죠. 보통 예전에도 보면 한 번 뛴 섹터는 눌림목 주고 또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일지 이틀 만일지 3일 만일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눌림목, 즉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하티아이는 버리지 말고 관심 정보에 넣어놔요. 자, 거래량이 터졌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월봉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종목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도 한두 번 들어왔고 또 들어왔죠. 이 친구는 앞으로 뛸 확률이 좋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분할로 잘 모아나가도 나중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앞으로도 잘 기대해봐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 기술도 시초가가 높았어요. 시초가가 높았는데 물론 시초가보다 높게 끝나긴 했는데 시초가 낮게 출발했죠. 순간 하도 빨리 올라가가지고 이 친구를 순간 손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순간 날아갔다가 매수가가 여기가 되고 목표가가 여기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 주식은 사면 안 되죠. 목표가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팔 건데 나는 여기서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거래량이 터졌죠. 살짝 늘었습니다. 터졌고 철도에 가는 호재가 있죠. 호재가 있고 역시 대하티아이처럼 월봉에서 엄청 낮은 위치에 있죠. 이 푸른 기술은 CBDC 관련주기도 해요. 푸른 기술은 CBDC 관련주기도 하고 또 하나가 철도 관련주기도 한데 일단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주봉에서 5선이 올라탔고 첫 번째 저항선이 20선을 맞았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이렇게 5일선이 20선을 뚫어주는 골든크로스가 생기는 자리에서 음봉 떨어지면 매수. 즉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될 수 있어요. 단 21선 근처까지 찍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대우헬도 철도 관련주인데 대우헬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12에 대한 자꾸 전환가액을 낮추고 있죠. 그만큼 주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나 코로나 때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낙폭과대가 돼 있어서 순간 뛰면 5개월선인 까지 갈 수 있는데 5개선까지만 가도 38%예요. 즉 엄청난 낙폭과대가 돼 있고 아직 5주선 위에 못 올려놨죠. 5주선 위에 올려놓은 친구는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하티아이고 푸른기술밖에 없는데 이 두 친구만이 5선 위에 올려놨고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대우웨일은 5일선만 깨지 않은 순간 매수해도 돼요. 대신에 중기적으로 추세를 못 틀어놨기 때문에 5일선 깨자마자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리노스가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물론 당연히 월봉 H는 낮고 이 친구는 외바닥이 아니죠. 이렇게 예전에 언제냐면 22년도 6월 달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폭락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쫙 폭락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보다 지수가 더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닥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철도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으니까 나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이거를 먼저 결정을 짓고 가는 게 좋아요. 자, 주봉을 봅니다. 엄연히 5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놓고 있어요. 일봉에서 보면 오늘 급등했다고 5선 맞고 떨어지고 있죠. 자, 21선 깨면 손절할까 그러다가 내일 사시면 돼요. 리노스는 앞전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두 번 뛰었는데 한 번 뛴 친구가 이렇게 제가 이때 잘 보고 있으라 했거든요. 이때 움직이고 바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오늘 살짝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날도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현대코퍼레이션을 봅니다. 역시나 많이 떨어졌어요. 월봉에서 보면 많이 떨어졌는데, 뭐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식들이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를 보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떠날 때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싸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매수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엄연히 월봉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는 주식을 잘 사는 게 좋아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투자전환 해놨기 때문에 내일쯤 관심 가져도 돼요. 네, 일단은 그 대장주는 아니죠. 대장주는 대아티아이가 되고 부대장주는 푸른기술이 되고 대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잠깐 보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매수했다가 20에선 깨고 내려오면 손절. 깨지 않으면 그냥 쭉 들어가시면 돼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공간에서 잘 모아나가면 수익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주식에 끼가 있는 애들이 빠져. 힘이 있는 애들이 빨라요. 그러니까 대아티아이나 푸른기술, 대오엘, 리노스는 힘이 좀 있는데 현대코퍼레이션이 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감안하시고 투자하시고. 자, 부산 사업도 많이 밀렸습니다. 이제 이전 바닥, 외바닥이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추세 전환 전혀 못 해놓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단지, 철도 일시에 살짝 움직였기 때문에 59,100원 이전 바닥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깨지만 않으면 잘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원개발은 역시나 그 수혜 관련 주기도 예전에 수혜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크게 떴는데 쫙 올라갔다. 죄송합니다. 우원개발 수혜 관련 주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장 맞았을 때 수혜 관련 쫙 떴다가 밀렸는데, 역시나 우원개발의 위치도 엄청 낮아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잘 차근차근 모아나가시면 돼요. 많이 떨어졌다 겁낼 것도 없고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주식을 이런 데 사는 것도 아니고 우왕할 때 사는 것도 아니고 바닥권에 사는 거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면 나중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회복해주고 있죠. 그럼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봉에서 떴죠. 자, 보겠습니다. 16% 떴습니다. 이렇게 뛴 친구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원개발도 잘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떴을 때 쭉 날아갔죠. 또 뛰고 또 날아갔어요. 눌림목 주고 이 두 달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래량이 실렸죠. 그럼 내일 같은 날 20에선 안 깨면 상당히 사볼 만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일 같은 날 20에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아질도 예전에 수혜 관련 주기도 약간 철도 관련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크게 이렇게 철도 쪽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외바닥이라 좀 조심은 해야 되고 추세 전환 못 해놨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오늘 바닥 깨면 안 돼요. 12,650원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크게 메리트가 있거나 그런 친구는 아니다 보시면 되고 S트래픽은 철도 관련주예요. 철도 관련주인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 돼요. 자, 전월의 저점이나 이번 달 저점 훼손하면 안 돼요. 자꾸 바닥 깨니까. 자,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20일선 회복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내일 회복해주고 나면 다시 매수. 이 친구 한번 뛰면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랄게요. 자, 비싼 전자를 봅니다. 거래량이 좀 없죠. 27,000주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없긴 한데 일단 저점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돼요. 다른 철도주에 비해서 아주 좀 불안한데 일단은 5주선 회복해주는 게 중요해요. 내일 봐야죠. 내일 보고서 20일선 뚫고 나간 매수. 뚫어주지 못하면 일단 매수하지 마요. 매수하지 말고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 주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방산 주기도 하죠. 자, 월봉 고점에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죠. 주식은 월봉 바닥에서 사는 거 이런 데 사야 되는 거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 이제 매물대를 뚫어주고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심하게 밀리면 이식겨선까지 와요. 자, 이식겨선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식겨선 가격인 22,400원까지 밀릴 확률이 엄청 커요. 이해하셨죠?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이 4거래일상 이식겨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지만이 좋은 거예요.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고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우크라 재건 관련 주기 돼요. 사실 이 정도 위치는 낮은 거고 도화 엔지니어링 여기부터까지 박스권 행보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전 바닥, 전월 바닥이 오면 상당히 매수할만 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우선 위에 있죠. 약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 재건 관련 주기 돼요. 따라서 20일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 친구 이 정도 가격, 그러니까 7,200원은 박스권 하단 가격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에요. 자, 서암기공이 좀 애매한데 이 친구 예전에 우리가 이런 데서 보던 친구인데 일단은 애매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식기여서는 못 간 애들은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데 찍었어요. 지금 찍어가지고 마땅히 살 자리가 없어요. 주봉에서도 갭을 띄었기 때문에 살 자리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뭐 이렇게 20선 찍고 나가든가 아니면 아예 올라갔다 입선이 있던가.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가 애매하니까 자리가 애매할 때는 함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애매하게 되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사는 게 맞아요. KT 서브마린도 철도 관련주의지만 이제 고속도로 지하라든가 동아일전 그런 친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이 친구가. 해서 약간 변동폭이 세니까 조심해야 되고
이전 여기서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얼마냐면 저점이 5,120원 정도거든요. 이런 데 올 때까지 사지 마요. 이런 데가 오면 한번 사보고 올 때까지 사지 말고 대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명전기도 철도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월봉에서 외바닥을 새로 쓰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가 바닥권자인데 많이 밀렸거든요. 사실 세명전기 정도면 이 정도면 잘 모아나가면 그 수익은 날 건데 아마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릴 거고 주식은 싸다. 대신 지금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아요. 거래량의 변화가 전혀 없죠. 의미 있는 거래량 변화가 터질 때까지는 일단은 빨리 뛰기보다는 순간 좀 많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주가 시세를 봐서 내일 같은 날 뭐 상한가 테스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살만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초병은 쓸 수 있어요. 자, 특수건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철도 관련주이자 고도 지하 이런 관련주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이 수급 계열선이 60개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박스권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8,200원대 이런 데가 오면 살만해요. 그래서 좀 다 와가죠. 8,200원대가 아니라 얼마냐면 저점이면 이게 7,400원대 이런 데 오면 살만하고 거래량이 한번 터져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잘 보고 있어요. 유시는 뭐 패스해야죠. 저 월봉에는 높은 종목 사지 마요. 아무리 좋은 이슈,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월봉 고점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월봉 바닥에 사야 되고 주식은 왼쪽 산에 사는 거예요. 그것도 왼쪽 산 초반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유시는 지금 무조건 피하고 본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최소한 높은 타 하지 마요. 대하티아이가 월봉 바닥에 있죠. 유신으로 얘기하면 대하티아이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하티아 여기 엄청 싸잖아요. 대하티아이 같은 거 사가지고 이수익을 누려야지. 이해하셨죠? 주식은 싸게 사 비싸게 파는 거지 절대 비싸게 사면 승부 안 나요. 많으신 분들이 주식을 비싸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좋은 뉴스가 월봉 고점에서 나오죠. 주식은 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사는 거고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먼저인 거예요. 수급이 월봉 바닥에서부터 터져 들어왔을 때 여기서 사야 되는 거지 벌써 터져가지고 저 위에 있을 때 사게 되면 누군가 세력들은 여기서 모아놓고서 우리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세력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좋대야 너야 할 때 여기서 이 물량 받으면 안 돼요. 이 물량 받는 순간 우리 적이 호구되는 거예요. 아셨죠? 제 말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자, 매일 보는 태양광 관련주 좀 볼게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반등해줄지 안 반등해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월봉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아침에 설명드렸죠. 아침에 잠깐 실방에서 알려드렸는데 영업이익 실적이 최고가 나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마요. 월봉 고점에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실적 최고를 찍던 날 신저가 찍었어요. 이게 뭐가 좋아 여기서. 여기부터 다 반영된 거예요. 단지 기술적으로 보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되지만 엄연히 자리가 높다. 이런 데서 못 샀으면 여기서 사지 마요. 8만원짜리 지금 55,000원에서 반토막 될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거는 5개월선 깨지 않으면 되지만 깨자마자 확 밀리니까 여기서 주식이 자리를 깨고 무너지고 있는데 자꾸 영업이익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지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단지 SDN, 신성ENG, SNG는 월봉에서 바닥권에 다시 왔어요. 예전에 태양광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여길 갔는데 다시 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모아나가야죠. 그죠?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잘 모아나갔을 때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거는 풍력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갔죠? 착공식 때문에 갔는데 그 조자조 공장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 호재가 있었고 현대나 제 추세를 다 깨고 있는데 어차피 한 번에 사지 마요. 대형주들은 한 번에 사는 게 아닌 거고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되고 중소형주들은 볼만해요. 25년도의 완성이긴 한데 그 전에 반응하니까 내년 6월 달쯤에 수익 크게 날 생각하고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잘 모아나가시면 6개월, 1년 뒤에는 그러니까 7, 8개월 뒤죠. 7, 8개월 뒤에는 아마 지금 사는 가격들이 굉장히 싼 가격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예전에 이제 이게 그 삼원강제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여기서 여기 갔죠. 이때 얼마 걸렸냐면 이때가 20년도 8월 달이고 이때 20년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한 7, 8개월만 여기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사놓으면 나중에 7개월, 8개월, 1년 뒤에 여기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이런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전기차들이 월봉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별로 관심 먹고 주가도 바닥권에 있을 때 이런 애들 말고 바닥권에는 얘네들을 사라는 거예요. 뭐 아진사업이 됐든 대우품이 됐든 이런 애들을 잘 모아나갔을 때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되기 전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던 주가가 크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파시면 돼요. 조용하고 주식에서 월봉이 쌀 때 샀다가 나중에 시끄러울 때 야 좋대야 전기차 좋대야 드디어 개화됐어 니들이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마다 같이 커지는 시장이 제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도 지금 물론 바닥권에서 다 헤매고 있거든요. 좋은 거예요.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냥 잘 모아 나가시면 돼요. 원익 PN은 특히 요새 NS하고 이제 그 어떤 얘기가 있으면서 많은 이제 그 수혜를 보고 많이 뛰었죠. 지금은 상한가가 50%가 한 친구이기 때문에 원익 PN 같은 친구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아모센스도 보시게 되면 예전에 그 자동 충전 기술이 있거든요. 그럼 많이 올라갔다 조정 주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모센스 이런 거에 사시면 돼요. 그냥 싸니까 잘 모아 나가시면 전기차 충전 이슈가 뜰 때 땅 때릴 수 있고 RTCAS는 많이 올라왔어요. 목표가를 찍었는데 자, RTCAS 제가 월봉 바닥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월봉에서 보니까 이리치 이때부터인데 계속 날아갔죠. 이 친구. 그러니까 지금 좀 사긴 그렇죠. 지금 높아서 좀 조정 들어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노트렉스 간만에 챙겨볼까요? 잘 버텨주고 있네요. 자, 추세가 엄청 좋죠. 주봉의 중에, 주봉에서 여기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됐었고, 지금도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추세가 좋고 쨍쨍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주식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